코끝 시린 겨울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따끈한 어묵 한 입. 이곳 부산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어묵 1번지로 정평이 나 있죠. 진열대 위를 가득 채우고 있는 각양각색의 어묵들은 물론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물어묵까지 세상의 모든 어묵들이 다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는 맛이라 더 간절하게 생각나는 겨울철 대표 먹거리 어묵. 야, 뭐라고? 너무 맛있다.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입안 가득 퍼지는 행복한 포만감. 지금 겨울철이라서 어묵의 계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묵 골목이 형성되다 보니까 전국 각각 이제 다 손님들이 많이 오세요. 예나 지금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든든하게 요기를 할 수 있으니 어묵은 그야말로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여기까지 왔어요. 진도에서요? 진도에서 부산 어묵 먹으러 여기까지 오세요? 네. 쫄깃쫄깃하고 맛이 있고. 부산 어묵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 어묵들보다 생선살 함유량도 높고 먹었을 때 느낌이 탁 달라요. 식감도 쫄깃쫄깃하고 생선살이 많이 들었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자타공인 어묵의 대명사 부산 어묵.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부산에서도 무려 16개의 어묵 공장이 밀집해 있는 장림동 어묵단지. 어묵 공장의 하루는 이른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연중 최고의 성수기를 맞아 하루 60톤의 어묵을 생산하고 있다는 국내 최대 규모의 어묵 공장. 이곳에서 생산하는 어묵의 종류만 무려 100여 가지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국민 반찬 어묵의 모든 것 어디 한번 들여다볼까요? 하루에도 67번 이곳 공장을 드나든다는 대형 트럭. 물건을 싣고 오기 무섭게 지게차가 달려와 박스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연육 들어왔습니다. 지금 오뎅에 사용하는 원재료 연육 들어왔습니다. 명태나 이 생선들을 갈아서 덩어리를 만든 걸 연육이라고 해요. 덩어리를 만든 거요? 아, 그걸로 어묵을 만드나 봐요. 거의 주재료가 이제 그렇게 돼 있는. 한 번에 들여오는 양만 해도 상당한 것 같군요. 6톤이요? 와, 뭐 하루에 6톤 정도만 들어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은 한 36톤, 하루에 36톤? 네, 36톤에서 42톤까지. 요즘 겨울철이라서 물량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필요한 부재료들의 양도 그만큼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땡의 맛을 내기 위해서 당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근은 하루에 저희가 1톤 정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근이 매일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재료들 역시 입고되기 무섭게 곧장 생산 현장으로 투입되는 상황. 이제 본격적으로 어묵 생산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연육 상자를 벗겨내고 나니 총 1000여 알록달록한 비닐 포장들이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색깔이 달라요. 어종도 틀리고 등급도 틀리기 때문에 고 같은 경우에는 고급 어묵과 중급 어묵에 사용하는 명태입니다. 이 어묵 같은 경우에는 하급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거는 잡어입니다. 이 연육 같은 경우에는 고급에만 사용하는 식물입니다. 참돔에 견줄 만큼 맛이 좋기로 유명한 실꼬리돔. 실꼬리돔 같은 경우에는 난류성 연육이기 때문에 좀 더운 지방에서 많이 나서 베트남이나 인도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오고, 그리고 명태 같은 경우에는 추운 지방에서 나는 연육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알래스카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같은 어종이라도 어육 함량에 따라 포장지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작업 때마다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20kg이 넘는 연육을 들었다 내렸다 반복해야 하는 고된 작업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여섯 가지지. 하나 만드는데 연육이 6가지나 들어가는 거예요? 여섯 가지 들어가는 게 있고, 세 가지 들어가는, 네 가지 들어가는 게 있고, 다섯 가지 들어가는 게 있고. 생산 라인의 전초기지 배합실. 이른 아침부터 가장 바쁜 곳입니다. 반죽한다고, 반죽. 공장을 돌리려면 그 재료인 어묵 반죽부터 모든 준비를 끝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차에 비유하자면 기관차에 해당되는 어묵 공장의 심장과도 같은 곳인데요. 하나 이렇게 배합할 때마다 들어가는 연육량이 어느 정도래요? 200kg요? 그러니까 배합기 하나에 연육 10상자가 통째로 들어가는 셈입니다. 각자 이제 고기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합을 해야 더 부드럽고 한 가지 쓰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섞어 쓰는 것이 고정이 잘 나온다고 봅니다. 잠시 후 한창 바쁠 시간에 난데없이 치솟기 시작하는 연기. 이건 또 무슨 상황일까요? 스팀입니다. 스팀인데 스팀이요? 예, 연육이 많이 얼어 있으니까 빨리 해동을 칵하게 하면 빨리 해동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란 옛말이 꼭 들어맞는군요. 해동 시간은 단축시키면서도 반죽이 익어버리지 않도록 얼어있는 연육 위로 미지근한 정도의 약한 스팀을 계속해서 뿌려주는 건데요. 그 사이 어느새 쫀득하게 잘 배합된 어묵 반죽.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살피는 것 또한 작업자의 몫입니다. 우리가 온도 보고 작업을 하거든. 그러니까 온도 맞춰서 딱 간다. 너무 많이 올라가도 안 되고, 저기 올라가도 안 되니까 저기 다른 온도에서 빼낸다고. 뭐 너무 많이 올라가면 번데기 되고 오뎅 안 되지. 못 먹지. 배합기 한 솥의 가치를 원가로 따지면 배합 한 번 할 때마다 약 300만 원. 하루 수천만 원어치가 걸려있는 어마어마한 일인지라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데요.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지고 수십 년 이상 제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작업자들. 날마다 긴장의 연속이지만 이렇듯 완벽한 배합을 만들어낼 때면 이 자체로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요. 보기만 해도 쫀득한 어묵의 맛이 전해지는 듯합니다. 현재 약 60톤 이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60톤이요? 네, 맞습니다. 하루에 60톤이요? 네, 하루에 6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그야말로 눈코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배합실 담당 작업자들. 일본 배합기가 있거든요. 가지수가 한 100가지 이상 돼요. 종류마다 다 배합기가 다 틀려요. 생산하는 어묵의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돌아가는 배합기.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어묵 반죽을 수적스러 움직이는 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작업자들이 이끄는 방향에 따라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어묵 반죽. 그런데 이쪽 배합기에선 어째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 자꾸만 아래로 가라앉는데요. 배합을 해갖고 성형으로 나가면 완성이 된다. 어떻게 나가요? 펌프 여기 있잖아. 파이프 라인이요? 펌프. 직접 성형실로 안내하는 작업자. 가리키는 손끝을 따라가 보니 정말 파이프로 연결돼 있습니다. 각각의 배합기와 생산 라인이 서로 이어져 있다 보니 라인에 맞춰 필요한 반죽이 직배송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천평 규모의 어마어마한 공장. 성형을 한 것입니다. 기계로 이제 성형을 한다는 얘기죠.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라인이
지금 한 열 라인 됩니다. 성수기를 맞아 불가동되고 있다는 어묵 생산 라인. 먼저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가 많은 사각 어묵부터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라인 점검부터 시작하는 작업자. 모양을 만들어요. 사각 제품. 얇고 넓은 모양 탓에 혹여나 라인에 달라붙을까 대두유를 뿌려주며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군요. 게다가 언제 어디서 걸릴지 모를 작업자의 불심검문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중량이 맞아야지 제품이 출고되죠. 성형 단계를 지나온 어묵들은 곧바로 튀김 단계로 접어듭니다. 이곳에서도 대두유가 사용되는데요. 모든 가정집에서도 튀김 같은 거 해서 식용유 하잖아요. 우리도 요 어묵하고 똑같은 부분입니다. 중간중간 라인을 체크하며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자. 온도가 이제 우리 얇은 거는 한 150도에서 튀겨 나가고요. 좀 두꺼운 거는 170~80도에서 튀겨 나가고. 길이 12m의 튀김솥을 지나온 어묵은 곧바로 냉각 단계로 접어듭니다. 헌데 냉각기로 향하는 길이 꽤나 경사가 높아 보이는군요. 제품이 나오면 냉각을 시키는 겁니다. 냉각을 완전히 돼야 냉각이 안 되면 변질이 빨리 되니까. 사시사철 10도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는 냉각기. 7층으로 이루어진 냉각 벨트 위를 지그재그로 오가며 열을 식히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제품 내부 온도가 15도 이하로 떨어져야만 포장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답니다. 한편에서는 샌드백같이 생긴 롤러 사이로 어묵들이 비집고 나오는 중인데요. 기름을 닦아주는 어묵에 기름 많이 묻으면 안 되잖아요. 기름을 닦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유탕 라인의 마지막에 자리하며 튀김 어묵의 기름을 털어내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탈육이. 그렇게 라인마다 완성품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그 시각, 또 다른 어묵이 출발선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생소. 배합실에서 만든 기본 반죽에 각종 매콤한 양념들이 더해집니다. 이거 매운 어묵이요. 고춧가루에 청양고추까지 갈아 넣었으니 얼마나 매울지 상상만 해도 진땀이 나는군요. 매운맛을 선호하는 요즘 젊은 소비자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답니다. 튀김기 옆을 따라가기만 해도 매콤한 향이 전해질 정도입니다. 어묵탕이나 볶음 요리용으로 많이들 찾는 어묵이라는군요.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분주한 생산 라인. 넓적한 반죽을 핫바처럼 말아내는 기계도 눈에 띕니다. 마리 기계라고 말 그대로 말아서 뺀다 해서 마리 기계입니다. 그러고 보니 저마다 각양각색의 다양한 모양을 한 어묵들이 줄지어 라인에 투입되고 있는데요. 100가지 정도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다 생산해요? 이 성형 틀을 바꿔서 자주 끼거든요. 그래야 모양이 다 달라요.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성형기가. 여기 갖다 꽂으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10개의 라인으로 100가지 어묵을 만들어내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었군요. 한 80개 좀 되죠. 80개요? 네. 들어오는 주문에 맞춰 그때그때 성형 틀을 바꿔 끼우는 작업자들. 교체한 게 뭐예요? 낙엽 모양. 모양 따라 이름이 정해지는 단순 명료한 장명법. 그런데 아까부터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작업자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물이 덮치지 않게 항상 보고 주시를 해야 이제 쏟아지면 이 기계를 중지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 밸브로 열었다 닫았다 이제 해줘야 됩니다.
대부분 자동화가 이루어졌지만 마지막은 어쨌든 사람의 눈과 손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힘든 부분이 있죠. 이제 왜냐면 한종 요즘 같은 경우는 시즌이잖아요. 어묵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시간 서 있는 게 우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이제 이거는 시스템이 그러니까 다들 이제 어쩔 수 없죠 뭐. 시즌이 없으니까. 바쁜 계절이 지나면 조금은 편한 날도 올 겁니다. 그야말로 쏜살처럼 흘러가는 일상. 오후 작업 역시 분주하게 돌아가는데요. 이번엔 조금 묽어 보이는 반죽으로 생산을 준비 중인 라인입니다. 채소가 안 들어가나 봐요. 이거는 야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 가스불로 구우기 때문에. 아, 구워요? 예, 가스불로 구우기 뻔하기 때문에 채소가 들어가면 다 타분다고. 이거는 기름이 없고 깨끗하잖아요. 느끼한 맛도 없고. 과연 어떤 어묵이 만들어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건 뭐에 쓰는 물건일까요? 쑥갓 말리라고. 아, 이게 많은 거예요? 길쭉한 스테인리스 봉에 어묵이 말린다는 얘긴데 아직은 어떤 모습의 어묵이 될지 감이 잘 안 오는군요. 사다리 같기도 하고 말이죠. 갔다가 또 한 번 더 와요. 한 번 더 왔다가 한 번 더 와서 마지막으로 요리 떨어지지. 이 안에도 불이 있거든요. 아하, 이 자체로 거대한 오븐이 드는 셈이군요. 그냥 놓으면 색깔이 울퉁불퉁 좋게 안 나는 거 아닙니까? 천천히 여기서는 불 약한 불로 약간 구워서 그다음에 밑에 이제 오면은 센 불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총 4번 구워지는 동안 층층마다 화력을 달리에 굽는다는 얘기. 헌데 불빛이 푸르스름해 보이는 것이 온도가 꽤 높아 보입니다. 600도. 600도요? 예. 안 타요, 그러면 600도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을 하잖아요. 불조정. 신경을 쓰셔야 되나 봐요. 그렇죠. 계속 요 올렸다 내렸다 해야 돼요. 색깔이. 온 신경을 어묵에 집중한 채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하는 작업자. 그 덕에 구운 어묵은 점점 더 먹음직스러운 빛깔로 변신하는데요. 지금 엄청 눕죠. 열기 때문에. 예, 예. 여름에는 한 50도 나갑니다. 저는 예. 더워서 뭐. 늘 불 앞에서 일을 해야 하니 겨울철에도 한여름 복장으로 지내는 작업자들. 그 사이 구운 어묵들이 하나 둘 완성돼 나오는데요. 이 제품만 6만 원을 다 만들어요. 오늘 나가야 되는 아, 무조건요. 이거 그럼 끝날 때까지 퇴근 못 하세요? 그렇죠. 과연 그 끝이 어딘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구운 어묵. 당일 주문, 당일 생산, 당일 출고가 주로 이루어지는 어묵 공장들의 경우 주문이 몰릴 때면은 그야말로 쉴 틈 없이 바쁜 일과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저녁 7시. 작업 끝. 어묵 작업은 끝났지만 아직 일이 끝난 건 아닙니다. 바로 청소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청소하는 게 힘들지요. 우리 작업하는 거. 식품 공장의 숙명이자 사명과도 같은 작업장 청소. 마지막까지 결코 양보할 수도 소홀히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끝내렸으니까 집에 가서 푹 쉬어야죠.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단했던 하루도 지나가고 온종일 기계 소리로 가득 찼던 작업장에도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도 않은 이른 새벽. 벌써부터 출근 도장을 찍는 작업자들이 있는데요. 역시나 가장 먼저 오늘의 주문량부터 확인을 합니다. 일찍 나오셨어요? 아, 수제 작업 작업할 준비하려고 일찍 나왔어요. 공장인데 수제 어묵을 만들어요? 예, 기계로 못 만드는 거 수제 어묵으로 첨가도 만들고 있습니다. 수제 어묵은
반죽 배합부터 일반 어묵과는 차이가 납니다. 여러 어종의 연육을 골고루 배합해 사용하던 일반 어묵과는 달리 한 가지 색깔의 연육만 사용하는군요. 수제 어묵은 연육을 왜 하나만 써요? 생어묵만 써요. 최고급이란 소리를 들어서 그런지 연육이 조금 더 뽀얗고 맑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부재료들을 한꺼번에 섞지 않고 오로지 연육만 반죽하는 것도 조금 특이해 보이는군요. 언뜻 보기에도 찰기가 느껴지는 수제 어묵용 반죽. 어떤 어묵들로 거듭나게 될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한편에 자리한 수제 어묵 생산 라인. 기본 반죽을 가져와 이곳에서 직접 부재료를 추가하는데요. 고급 연육에 우엉과 게맛살을 아낌없이 넣어주고 골고루 잘 섞어주기 시작합니다. 일일이 손으로 치대며 반죽에 찰기를 더합니다. 반죽기 있잖아요, 기계. 왜 손으로 하세요? 부드럽고 쫄깃쫄깃하고 그랬어. 아, 수작업으로 하면요? 수십 년 호흡을 맞춰온 콤비답게 말 한마디 없이도 손발이 척척 맞는 두 사람. 먼저 만들 어묵은 구운 어묵을 아래로 깔고 그 위에 반죽을 빚어 올리는 고급 어묵인데요. 칼을 쥐고 어묵을 빚어내는 손놀림이 마치 리듬을 타듯 경쾌하게 보입니다. 오늘 몇 개나 만드셔야 돼요? 한 3,000개. 3,000개요? 그 많던 어묵 반죽도 2시간이면 작업이 끝날 만큼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만든 어묵의 경우 튀기지 않고 스팀으로 쪄서 열 처리를 한다고 하는군요. 찜통, 찌면 재료 원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0도에 가까운 고온으로 쪄내는 고급 수제 어묵. 잘 익은 어묵을 꺼내 한 김 식히고 보니 마치 폭신폭신한 케이크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묵 칼로 빚어내는 또 하나의 예술. 정말이요. 이번엔 가래떡을 품고 있는 떡말이 어묵인데요. 기계 라인의 떡말이와 비교해보면 수제 어묵의 찰기가 한눈에 보이는군요. 손이 빠르신 거죠? 선생님 경력이 얼마나 되셨는데요? 한 20년 돼. 연육의 차이도 물론 있겠지만 칼로 반죽을 치는 동안 어묵 속의 공기층이 다져지면서 더욱더 쫄깃한 어묵이 만들어진다고 하는군요. 수제어묵 만드시는 종류가 몇 개라고요? 보통 한 10가지는 돼요. 이번에는 어육 함량 90% 이상의 고급 연육을 사용한 어묵이라 흰살 생선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고급 어묵입니다. 1차로 쪄낸 어묵을 뜨거운 상태에서 서둘러 빼내느라 작업자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요. 엄청 뜨거워요. 이게 대나무 발이라서 열을 더 많이 받잖아요. 아니, 좀 식었다 하시면 안 돼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수분이 있을 때 빼야 돼요.
제품의 완성도를 위해서 뜨거움마저 감수하고 작업을 이어가는 작업자들. 쉬러 갑니다. 고강도의 수제 작업인 만큼 작업을 하나 끝내고 나면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수자시는 분은 그럼 딱 두 분밖에 없으신 거예요? 옛날같이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만큼 이제 수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수자하는 사람이요? 기계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또 수제하면 칼 잡는 게 힘이 들거든. 팔도 아프고 그러니까 안락한다고 해서 요새 사람들 비한 사람들이 안락하는 거야. 10년, 20년 후에도 지금처럼 수제 어묵의 맛을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엔 생산 라인의 맨 끝에 자리한 비밀의 공간으로 향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또 다른 별세계가 펼쳐져 있는데요.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어묵들을 종류별로, 구성별로 제각각 포장을 하는 포장실입니다. 10명 넘을 거예요. 누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다 나오는 분류가 달라요. 그래서 포장하는 일이 파트가 많아요. 그래서 인원이 많이 필요하죠. 어묵 공장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포장실에도 유난히 많은 작업자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바로 겨울의 대표 별미를 포장하는 곳인데요. 포지 작업입니다. 꽃이요? 예, 이게 하나씩 이렇게 다 손으로 마시네요, 이렇게. 예, 손은 좀 마른 데도 있고 꽂는 데도 있고 그럽니다. 일일이 손으로 꿰는 건 줄 알았는데 이곳에도 자동화 설비가 구비돼 있었군요. 자동화 기계. 네, 자동이라 너무 바빠요. 17,000원이니까. 역시 어딜 가나 사람의 손이 필요한 건 만고불변의 법칙인 모양입니다. 포장이 끝난 어묵들은 라인을 타고 다음 코스로 이동을 하는데요. 금속 탐지기거든요. 이물질이 있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금속 탐지기도 모자라 X선 검사까지 끝내야 비로소 출고될 자격을 얻습니다. 최종 포장이 끝난 거예요, 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공장에서 만들지 못하는 제품들은 저 다른 공장에서 수제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지 못하는 수제 어묵이라 호기심을 쫓아 찾아간 곳은 베이커리 매장을 겸하고 있는 오픈 키친 형태의 공장인데요. 적석 어묵을 만들고 있어요. 공장이랑 뭐가 틀려요, 그러면? 공장에는 일단은 쪄서 오고요. 여기서 적석해서 만드는 곳이에요. 즉석에서. 네네. 먹을 수 있는 집만. 바로 먹을 수 있어요? 네네네. 손님들이 눈앞에서 주문하면 곧바로 즉석에서 어묵을 만들어 튀겨내는 방식입니다. 불고기 고르기입니다. 일정한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스쿱에 어묵 반죽을 채워 넣고 그 안에 속재료를 채웁니다. 빵가루 옷을 입혀 겉으로 보면 어묵이 아니라 영락없는 크로켓 모양새인데요. 160도에서 5분가량 튀겨내면 이내 완성된다고 하는군요. 익으면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매장에서 직접 튀겨내다 보니 눈으로 한 번, 또 코로 한 번 손님들을 제대로 공략하는 즉석 어묵. 쫀득한 어묵 맛에 갖가지 속재료의 맛이 어우러지니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골고루 사랑받는 메뉴라고 합니다. 손님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하는 이색 메뉴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묵 김말입니다. 김밥처럼 말아낸 어묵부터 베이컨으로 감싼 어묵바, 그리고 어묵으로 속을 채워 넣은 고추튀김까지 실로 다양한 메뉴가 손님들 앞에 선보이고 있는데요. 총 몇 개 정도 만드세요? 대략 한 1,000개 정도가 될 겁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입맛에 맞추기 위해
어묵의 변신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손님들 반응은 어떨까요? 생선 위주로 다 소재가 재료가 한 거니까 뭐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또 뭐 아주 비싸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민한테도 어울릴 것 같고 식약처 기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드셔도 무방하다 생각하고 예, 건강을 유지하시는데 저희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